그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가 304명입니다. 그 중에 수학여행길에 오른 단원고 교사와 학생들의 희생자 수가 256명, 전체 희생자의 85%가 단원고 희생자입니다. 특히 17살, 18살 나이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약전 쓰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가짐 느낌 같은 게 기억나세요?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힘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천수를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일대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원하지 않는 죽음 그리고 고뇌하는 다른 분도 아니고 엄마를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척 무거웠죠. 그래서 더 힘들 수밖에 없고 어색할 수밖에 없고 뭐 이랬었는데 어머님들께서 사실은 참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 힘으로 쓸 수 있었거든요. 저는 2명 썼어요. 네. 그러니까 10반의 권지혜라는 정말 이렇게 밝고 별명도 미소천사라고 하는 그 지혜 이야기를 썼고 그리고 9반 윤희 이야기를 썼는데 그때 쓰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가는 글을 쓰면 자기 인물이 사실 생생하게 점점 살아나고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살아날수록 되게 마음이 아픈 경우죠. 왜냐하면 어머님 마음과 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꼭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인데 만날 수 없고 막 이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아마 약전 쓴 모든 작가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기억하는 그 아이를 100%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 어쨌든 작가를 통해서 나오는 그 아이, 또 다른 아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큰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썼어요. 네, 사회 단원고 약점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단원고 희생자, 교사를 포함해서 학생 그분들의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삶을 되게 짧은 매수로 50매 내외, 80매 내외로 쓴 책이죠. 이렇게 묶여진 책인데 그 단원고 약전이 유가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윤희 얘기도 하고 이걸 책으로 낸다고 할 때는 좀 어렵고 부담도 갔는데 쓰고 나서 윤희 약전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해준 이야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엄마가 몰랐던 밖에서의 친구들하고의 생활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또 그 약전을 쓴다고 해서 친구들이 협조해 준 거에서는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약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임도 선생님 아까 약전 쓰는 거 되게 힘들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뭐 힘든 점이 있으신가요? 그런 게 있는 거였죠. 가장 힘든 거는 제가 그 친구들 만나고 저 들은 이야기, 어머님이 보여주는 사진, 어머님의 이야기 이런 거 들으면서 정말 그 생전의 윤희를 정말 잘 그려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까봐 그게 가장 어려웠죠. 맞아요. 모든 작가들이 똑같이 느꼈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약전 쓰는 작가들이 진짜 많이 힘들어 하긴 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9반의 윤희, 지금 윤희하고 그 다음에 10반의 권지혜. 네. 두 아이를 쓰시면서 그 나름 또 아이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두 친구 잠깐 어떤
어떻게 이렇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희 같은 경우는 좀 말 그대로 음. 미소천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잘 웃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피아노도 잘 치고 엄마 따라서 성당당 가서 피아노 봉사도 하고 하여튼 그런 너무나 이쁜 아이고요. 네. 근데 윤희는 성격이 반대예요. 윤희는 딱 언니랑 비슷해요. 내성적이고 시크하고 그래서 먼저 친구를 막 사귀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한 번 친구를 사귀면 깊고 길게 가는 이런 타입의 친구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윤희는 포에버라고 그 카카오 단톡방 같은 그런 그 모임을 같이 하고 같이 이제 노래방도 가고 놀고 막 이러는 친구가 5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지내는 어떤 걸 보면 네네네. 내성적이지만 속에서 이 끼나 흥이 있는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네. 노래를 뭘 좋아했냐 이 친구가 비스트의 그 아름다운 밤이야 뭐이 노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노래를 제가 못해서 근데 랩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때 랩도 잘하고 막 이러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자기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는 무엇을 꿈꾸면서 그걸 이루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되게 진지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어느 날 수학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회계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마음 아픈 얘기는 제가 이제 하면서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포에버 친구들이랑 그 우정 시계 같은 거를 이렇게 맞췄나 봐요. 무슨 고가 이런 시계는 아니고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동생이 이제 있는데 동생이랑 같이 그 동생이 그 시계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은 하얀 시계, 동생은 깜장 시계 그걸 맞춰놓고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러네요. 참, 그런 거 너무 안타까운 것도 너무 많죠. 네, 그렇죠. 우리 어머님은 어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윤희는 이불 속에서 핸드폰 보면서 킥킥대던 그런 모습 그리고 네.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제가 데리러 가서 끝나고 오는 길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 조잘조잘 막 이야기하다가 저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엄마랑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집으로 총총총총 먼저 가버렸던 그런 모습 그리고 수학여행 가는 날 엄마 잘 다녀올게 아, 네네. 그렇죠. 하고 꼭 안아주고 가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항상 그 시기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계속 17살, 18살 그 생기발랄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만약에 윤희가 우리 곁에 있다고 하면 28살이 됩니다. 오늘 혹시 윤희의 성장하는 모습을 상당히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요? 있죠. 지금도 포에버 친구들 중에 이제 연락돼서 주기 때마다 아니면 생일 때마다 오는 친구가 있는데 재은이하고 혜선이가 오긴 하는데 그 애들을 보면 정말 이제 대학생이 됐고 숙녀가 돼서 예쁘게 하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윤희가 상상이 돼요. 네, 윤희도 저런 모습으로 컸겠구나. 그래서 제가 킬트 작품에 이번에 전시 작품 만들면서 그 윤희의 성장하는 모습, 예쁜 아가씨 모습을 제가 킬트를 작품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아, 네. 네. 오늘 나중에 자료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네. 네, 궁금합니다. 윤희가 어머님 굉장히 많이 닮았죠? 닮았다고 사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사진 보니까 제가 아까 잠깐 사진 찍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윤희가 여기 있네. 그 아까 잠깐 포에버 친구들 얘기도 했지만 우리 다만고에 생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연락 이런 건 되나요? 생존 친구들 뭐 제가 활동하는 이제 생존 학생 네. 아빠 엄마들이 활동하는 그 친구들이 이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뭐 애진이나 정원이 같은 아이들은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이제 듣긴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모르고요. 거기에 이제 윤희하고 고등학교 때 친했던 수빈이라는 아이가 생존에 왔는데 아마 작년까지는 봐도 가끔 이제 부딪히긴 하는데 네. 잘 수빈이도 인사도 안 하고 이제 먼저 아는 척 해야 되고 막 이래서 잘 저희한테 다가오지 못했는데 며칠 전에 봤어요 수빈이를 연극 보러 이제 저희 이제 안산에서 그 연극제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 이제 갔는데
수빈이가 거기 있더라고요. 진행자로. 아. 너무 그래서 어머 수빈아 그랬더니 얘도 이제 그전과는 다르게 좀 많이 변해 있는 모습으로 되게 밝게 저희한테 인사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아 그래 너도 이렇게 밝게 그 예전 모습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저희 모두의 바람은 어쨌든 그 친구들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길 바라는 거죠. 네. 우리 그 단원고 희생님 아이들이 그래도 어떻게 좀 사람들이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네. 임노도 작가님은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을까요? 저는 대라는 건 없고요. 어쨌든 윤희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다른 모든 그 희생된 친구들은 그 나이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들도 그 윤희가 지혜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미래를 꿈꾸었던 아이들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듯이 옆집에 있는 아이, 우리 학생을 사랑하듯이 그냥 계속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아이 이렇게 마음속에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꿈 많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않아서 희생된 그런 참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그런 미안함, 이런 거 미안함으로 계속 기억돼야만이 다시는 우리 아이들처럼 그렇게 저 세상을 보내는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미래 세대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잘 커나가기를 저희는 바라죠. 그쵸, 이게 그 개인의 일이라면 사실은 잊혀지는 게 맞고 그런데 이게 개인이 아니라 사실 사회적인 거잖아요. 사회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억하고 그리고 그게 그 개인을 넘어서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미래의 어떤 그 삶으로 계속 연결을 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없이 다짐했던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8년 지났는데 이제는 잊어야지 그만해야지 하는 것보다 그냥 80년이 되거나 800년이 돼도 우리가 4.3이나 5.18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잊어서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기억을 하고 사랑하고 아이들은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안함으로 기억돼야 된다는 말에 참 많은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는 행사들이 있죠, 또. 네, 안산에서 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떤 행사들이 있나요? 저희 사육재단에서 일단 행사하는 거는 기억순례라는 희망마중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각 지역에서 이제 공모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서 기억순례길 계속 안산으로 오고 팽목도 가고 선체도 보고 하는 그런 기억순례에 많이 참여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재단연대 그리고 안산 시민연대 에서 8주기 온라인 기억관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거기 온라인 기억 공간에 들어가서 많은 추모의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온라인 기억 공간이 많이 좀 알려주고 좀 좋겠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아이들의 생일이 되면 생일을 또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가요? 그 공간은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없어졌어요. 안타깝게도 지원을 못 받아서 운영이 어려우셔서 정혜신 박사님이 운영하던 네, 그쪽에서 아이들 생일상 차림도 해주고 했는데 그 공간이 작년에 문을 닫아놨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 생일은 그 가족협의회 온라인 그 사이트에 생일된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날짜 맞춰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가족협의회도 올리고 기억 저장소에서도 올리고 있고요. 저장소에도 올리고. 네, 그 아이들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그때 생자들의 이름을 숱하게 많이 불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름은 희미해지더라도
잊지 않겠다는 약속만큼은 절대 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